우리 82번째 접경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속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광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나일강의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일강은 주변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나일강의 협력을 위한 주변 국가들의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일강은 백나일강, 첨나일강으로 구성되는데, 백나일강은 부룬디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해서 수단의 하르툼, 첨나일강은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발원해서 수단의 하르툼에서 합류해서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서 지중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관련 국가들은 총 9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나일강의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요?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등을 거쳐 지중해로 흐르는 아프리카의 최대의 강입니다. 나일강은 주변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나일강은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은 나일강의 물을 역사적으로 사용하여 온 권리의 주장과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유역 국가들이 독립한 후 강에 대한 주권적 사용을 주장함에 따른 논쟁뿐만 아니라 강의 상류와 하류 중 어느 곳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논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간의 논쟁이 국제적 관심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1920년 인도, 영국, 미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나일강 프로젝트 위원회가 창설되어 세기의 수용 계획이라고 알려진 나일강 종합수역 개발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일강의 협력을 위한 주변 국가들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집트하고 수단과의 관계입니다. 1920년에 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나일강 프로젝트 위원회가 앞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1929년 이집트 수단 간 나일강 협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나일강 유역 가운데 연간 400억 물은 수단, 480억은 이집트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강이나 영토 내에서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 이집트가 1560억의 수량을 수용할 목적으로 아스완 댐이 건설되면서 문제가 또 발생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아스완 댐은 1889년부터 1902년 영국에 의해 건설되었고 1970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아스완 댐은 아스완 노우댐과 하이댐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우댐은 영국이, 하이댐은 나세르 시절 이집트가 건설하였습니다. 이때 아부 심벌 대신전과 팔레신전,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문화유적이 물에 잠길 것으로 알려지자 유네스코가 주도하여 국제협력으로 문화재 구출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아스완 하이댐에 지어지자 나일강의 수량 문제로 이웃 국가들과 이집트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대사관이 짱돌로 공격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스완 하이댐이 담수를 시장하면서 생긴 나세르 호수가 수단 국경 너머까지 유역을 확장하여 일부 국토가 수몰된 데 대한 수단의 반발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관계입니다. 1959년 여름에 수단이 일방적으로 세나댐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랜드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은 에티오피아의 첨나일강 일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댐인데, 나일강 하류 지역의 수자원 호울 문제로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전력 생산,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수자원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댐은 나일강 수원의 75%를 차지하는 청나일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설되면 수량이 급감해 농업과 같은 산업에 타격이 생길 것이고 오염물질도 증가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단인데 이 댐에 대해서는 이집트 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댐이 완성되면 홍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로부터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집트의 신경도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수단이 던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도 아스완 댐을 건설했는데 자신들은 상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자원 이용에 제약을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1억 인구가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약속대로 강수량이 적은 해도 기존에 흐르는 만큼의 물을 보내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댐에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3국이 협의를 진행 중이었지만 어찌 될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집트는 정부 여론 모두 댐 건설에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고 수단 정부는 에티오피아와 결탁했으나 여론은 이집트와 같이 산을 합니다. 2020년 미국 재무부와 세계은행 총재가 중재한 3국 교섭에서 에티오피아는 댐의 저수량을 우기에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뭄때에도 물을 방류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그랜드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이 전력 생산을 시작했고 이 행사에 에티오피아의 총리 아비 아흐메드 알리 등이 참석하면서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9년 나일강 물의 최대 활용을 위한 협정인 나일강 협정이 서명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7가지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상세히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협정상의 할당량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둘러싼 분쟁에서 그동안 주요 행위자가 아니었던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분수계 주변의 관계를 위해 연간 400억 달하는 수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댐에 물을 채우겠다고 발표를 하자 이집트, 수단이 댐 운영 조건에 대한 잠정 협의를 하게 되었고 이 합의는 우기에는 댐의 저수량을 늘리고 가뭄 때는 방류량을 늘린다는 내용이 있으나 단계적 저수량 확보가 몇 년간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만 모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현재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 간의 나일강 분쟁을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공화국과의 관계입니다. 2014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수자원을 두고 댐 건설에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는 미국의 중재로 그 이후에 나일강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2020년에 양국은 국경에서 일어난 분쟁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댐 담수를 미루고 이집트, 수단과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에티오피아가 거대 수력발전소의 발전을 개시하자 이집트와 수단이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수단 지도자가 만난 양국 간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로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나머지 분야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